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한 친구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지 않고 간 것에 대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결혼식을 기점으로 평생 갈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가 구별이 된다는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새댁입니다. 나이는 28살이에요. 코로나로 올 봄부터 결혼식 날짜를 두 번을 미루다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친척들 중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와주었습니다. 예식 사진을 찍을 때 하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찍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훗날 결혼식 사진을 다시 볼 때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수도 있겠다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님과 친구들은 홀 안에 있으면서 예식을 끝까지 지켜봤지만 친척들은 식당에서 화면으로 저희 결혼식을 지켜보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은 캠핑카를 빌려서 3박 4일 동안 동해안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축의금 명단을 보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의 이름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친구가 축의금을 안 냈더라고요. 많이 의아했습니다. 걔를 아는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만 친하고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기도 해서 다른 친구들과는 안 친한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 결혼식에 와서 혼자서 식을 지켜보길래 한 친구가 옆에 있어 주다가 같이 식당에 가자고 했더니 볼 일이 있다며 가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했었는데 제 결혼식에 축의금조차 내기가 어려울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친구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친구를 의심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렇게 나한테 돈 5만 원을 낼 여유도 없다고? 어디서 돈 5만 원 꿀 곳도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그 친구는 저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신행에서 돌아와서 며칠 쉬고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서 바쁜 와중에도 친구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친구와 지내온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며칠을 생각해 보니 이 친구 성격상 저에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그깟 축의금 못하면 어때서 얘는 멀리 식장까지 와서 밥도 안 먹고 갔나 하는 생각에 너무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얘도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애 없다 싶을 정도로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친구거든요. 얘와 어렸을 때부터 농담식으로 주고받던 말이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결혼하던지 간에 축의금 100만 원이야 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말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엄마가 몸이 약해서 저도 약간 의기소침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친구는 항상 다정한 말투로 말을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을 오글거려서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얘는 무슨 일마다 제 이름을 꼭 부르면서 미연아 고마워, 미연아 미안해 라며 항상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저에게 위안이 되는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2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3일 내내 경황이 없는 제 옆을 지켜주며 옆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구입니다. 이 일은 제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때의 일을 이모들이 저만 만나면 얘기를 하며 그 친구의 안부를 물어주시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엄마 얘기 꺼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했었는데 친구는 오히려 엄마 얘기를 종종 꺼냈습니다. 예전에 아줌마가 해주신 어떤 음식이 맛있었고 어떤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고 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이런 말에 저도 엄마를 슬픔으로 기억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이랬던 친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제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지 못한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 낼 사정이 안 된다고 눈치 보여서 내 결혼식에서 밥도 안 먹고 간 친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지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에게 밤에 자냐고 카톡을 했습니다. 안 잔다고 답장이 와서 바로 전화 걸었어요. 전화로 그냥 여행 잘 다녀왔고, 다녀와서 좀 바빴다.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하다가 식장에서 밥은 왜 안 먹고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바빠서 안 먹고 갔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며 다른 얘기들만 하다가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축의금 때문에 연락 못한 것이었냐고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너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결혼식에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라고요. 솔직한 제 심정을 담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곁에 없다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친구이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돈 못 냈다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간 네가 나에게 보내준 우정은 그 어떤 축의금보다도 감사한 것이니 지금 당장 어렵다고 내 눈치를 보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친구가, 친구가 듣다가 울었습니다. 저도 결국 울었고요. 친구가 울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신행을 다녀와서 연락을 안 할 사람은 아니지만 바빴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라도 먼저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축의금 못 낸 것이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우리 서로 결혼하면 100만 원이야 어쩌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저희 결혼식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너무 서글펐다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얼른 돈 많이 벌어서 꼭 지금 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됐고 빨리 내 신혼집에 놀러 와서 수다나 떨자고 했어요. 결혼식 날 밥 못 먹고 간 거 내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밥상 차려줄 테니까 얼른 나를 잡아달라고 닭달 아닌 닭달을 했네요. 친구가 저에게 아직 전부 말하지는 않았지만 투잡을 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날짜를 잡은 것이 내일입니다.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할 때 당장 내일 저녁에라도 오라고 했는데 친구가 일정을 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날짜를 잡은 것이 그때로부터 2주가 넘은 내일이에요. 할 줄 아는 음식이 별로 없긴 하지만 내일 오전 근무만 하고 조퇴해서 친구와 함께 먹을 저녁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신랑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은 친구를 두었다고 부럽다며 자기도 친구가 저희 신혼집에 오는 날 꼭 일찍 퇴근해서 오겠다고 했어요. 내일 친구를 만나면 저 끝까지 울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 그냥 되는 대로 하렵니다. 눈물 나면 울면서 얘기하고 웃음이 터지면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겠네요. 어렸을 때 의기소침한 소녀였던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가까이에서 지켜준 친구니까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저를 그때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인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울고 웃고 난리 나겠네요.
평생지기 친구가 있으니 쓰니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쓰니님, 부럽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